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불행한 역사에 마음이 아프지만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가톨릭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교회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 시민들의 편에 섰던 교회의 모습을 되짚어봤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군대는 불법 계엄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탄핵 이후 군 개혁 방향도 관심인데 헌법 수호를 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불행한 역사에 마음이 아프지만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에 대해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선고 직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주교는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지만 불행한 역사의 한 면을 써야 하는 마음 아픈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고 바로 이어지는 정치의 시간에 새 대통령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 주교는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정치의 근본임을 인식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 이 주교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주교는 한국천주교회는 우리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남아있는데요. 윤 대통령 파면 후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김정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격려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8대 0이라는 거,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헌법은 실로 존재하고 있고 항상 어둠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밝고 그리고 희망찬 것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염원을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한 국민의힘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폭동과 혼란을 조장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검찰과 법원의 강도 높은 대응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꿈꾸는 건 공정과 상식,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불문과 도덕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 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고 공정함이 통하고 정당함이 통하고 민주적인 것들, 법을 지키는 것들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새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관심이 없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관심이 없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산업 변화 흐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유능한 정부와 함께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으로 마치 현장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민들은 안국역 인근을 행진했습니다. CPBC 김정화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탄핵 정국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앞장선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교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목소리는 탄핵 정국을 관통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주교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계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교단의 목소리는 다른 교구와 신자들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각 교구는 올바른 정의 실현과 평화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남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진리 편에 설 것입니다. 가톨릭 청년 신자 946명이 동참한 시국 선언문은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가톨릭 신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기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한파로 지친 집회 참가자들의 곁을 조용히 지키기도 했습니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에는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며 묵묵한 동행을 택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해서 봉쇄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의 목소리는 지역과 일상 속 연대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강현우 신부는 하느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죠. 신목하는 것은 그것에 동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자들은 그리고 사제는 정치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남은 과제는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을 이뤄나가는 것.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하성용 신부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대화나 타협을 하려는 게 먼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생각을 똑같이 일치시키려고 한다거나 또는 생각이 다르면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 신부는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살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가 공통적으로 정한 규칙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떤 쪽의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이 적어도 사회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CPBC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군을 어떻게 개혁할지가 국민적 과제이자 관심사입니다. 군이 다시는 불법 계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텐데요. 헌법 수호 임무를 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12.3 계엄 내란 사태 후 7일 만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연한 질의.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한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사실도 TV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TV를 보고 알아요? 아직도 계엄 사령관은 TV 보고 알았습니까? 예.
현안 질의 종료 직전 증언대에 선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성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수사가 위법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반대했죠? 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정직의 의무에 따라 사성장군 계엄사령관보다 당당하게 진술한 부하들은 또 있었습니다.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8차 변론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빚고자 거짓말을 하면 부하들이 다 안다며 정직의 의무를 따랐습니다. 계엄 상황에 내려진 부당한 지시와 양심 사이에서 범인하며 보여준 이들의 용기는 불행히도 예외적 상황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라고 이협했고 계엄 지휘부는 맞든 틀리든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뒤틀린 상명하복 정신을 당당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폭군이나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023년 전역하며 남긴 말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헌법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충성을 군의 최우선 사명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충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군인이 충성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이 어떤 가치에 충성해야 하는지, 위헌적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그럴 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군인들이 복종과 항명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해서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군이 충성하고 복종할 가치는 사람이나 정권이 아니라 오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핵심인 헌법이어야 한다는 사실. 헌법 수호를 군의 최우선 사명으로 삼는 데서 군개혁이 시작돼야 할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청년이 있습니다. 돌봄 문제가 청년과 무관하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인공 보미가 게임 속 일기와 쪽지를 힌트 삼아 방을 탈출하는 게임. 게임 속 보미는 돌봄과 돌봄 노동을 의미하고 게임 곳곳엔 공공돌봄을 상징하는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게임 보미를 도와줘는 청년들에게 돌봄 문제를 알리기 위해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기획한 원정의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돌봄 문제는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에만 국한된 게 아닌 청년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청년 세대에서는 내가 당장 누군가를 돌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돌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청년 중에서도 영케어러라고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게임 보미를 도와줘의 주된 줄거리는 지난해 7월 해산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돌봄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했고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도 개선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업무 비효율과 낮은 성과 지표를 이유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사례를 담은 내용이어서 이게 되게 그런 공공돌봄 영역에서는 엄청 커다란 사건이잖아요. 그런 공공돌봄 자체가 시 차원에서 뭔가 드러내졌다는 거, 그 공백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큰 일이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너무 뭔가 따분하게 딱딱하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가톨릭대 신학대학을 졸업한 원 사무국장은 학교에서 배운 사회교리가 게임을 만드는 데 중요한 근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선이라는 게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사회의 공동선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대학에 가서 다양한 사회교리나 이런 공동선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더 공고해졌던 것 같아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목소리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이슈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 사무국장은 그동안 청년참여연대가 귀 기울여온 청년들의 고민을 앞으로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가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만민 선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1965년 6월 29일은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가 힘찬 출발을 선언한 날입니다.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이 당시 수원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를 교황청 정교회와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의 초대 한국지부장으로 임명하며 발족했습니다. 한국지부는 만민 선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자들의 선교의식 함양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선교사 지원과 선교지역 지원을 통해 지속해서 선교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감사미사는 주교회 이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한국교회 주교단과 조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바티칸 시국 행정부 차관 에밀리오 나파 대주교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서주일과 전교주일 등 여러 경로로 모금을 하며 교황청 복음화부 산하 정교기구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교 기구의 여러 사업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파 대주교는 강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하는 제자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파 대주교는 그러면서 한국교회 신앙 선조들은 모진 박해 중에도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신앙을 간직했다며 신앙 선조들이 지녔던 굳건한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켜달라고 청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선교하는 제자로 삼아 파견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청 복음화 부와 전교기구는 유럽교회와 북미교회 교세 축소와 후원금 감소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구들을 돕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주는 교회의 기쁨에 취해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성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자리매김한 교황청 정교기구 한국지부가 설립 60주년을 통해 함께 걸어가는 교회, 그 교회로서 성덕의 중상층으로 넉넉함을 나누는 옆집 선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미사에는 선교 수도의 대표들과 평신도 선교사, 교황청 정교기구 한국지부 후원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2025 한국 독립운동과 천주교 행사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안중근 의사와 천주교 독립유공자를 위한 추모미사도 봉헌됐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에서 한국 독립운동과 천주교 특별기획전이 한창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신앙과 업적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안중근 의사 일가 이야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시위 참여와 5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신자들의 독립운동, 임시정부 설립을 도운 외국 성직자들의 노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결의누리관에서는 지난달 29일 안중근 의사와 천주교 독립운동가 추모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대전교구 광명호 신부는 강론에서 안중근 의사의 삶과 신앙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거룩한 희생에 대한 보답은 이들의 뜻을 기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피땀 흘리고 목숨 바친 분들께 큰 빚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분들의 큰 뜻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나라를 굳건히 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뿐입니다. 미사 후엔 안중근 의사의 삶과 신앙을 다룬 다큐 콘서트가 열려 미사에 참여한 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날 수장고에 보관된 독립운동가들의 유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수장고에는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엽서로 제작된 안중근 의사 관련 사진, 조선말 큰 사전,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11만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찾은 안미영 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독립운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독립운동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고 관심이 참 부족했구나 해서 이제 올해 초부터 이런 기념관, 독립운동에 관한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독립기념관은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와 함께 2025 한국 독립운동가 천주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 천주교 특별기획전은 4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퇴원 후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소 2달간의 휴식 기간에도 보고를 받고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일상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 시노드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일부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까지 나흘 동안 바티칸에서는 이탈리아 가톨릭 교회의 제2차 시노드 총회가 열렸습니다. 교황은 개막식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다수나 소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아 역사 속을 걷는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쁨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서로 나눌 때 주님은 기쁨을 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입원 중에 기쁨을 느꼈고 지금은 회복 중에도 기쁨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의 개막 메시지를 대독한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마테오 주피 추기경은 희망의 순례자로서 시노드 여정의 결과는 겸손과 함께 출발하는 동행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느님과 인간성으로 가득 찬 열린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시노드 교회의 희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자유주의, 평화주의 노선을 내세웠던 영국의 전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선고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걸맞은 정의인가 많은 국민이 함께 찾아 헤맨 나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환호할 만한, 또 한편으로 누군가에겐 아쉽게 느껴지는 판결이겠죠. 우리에게는 아직 통합과 화합이라는 남은 과제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일 겁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와 일치를, 기도를 다시 한번 되뇌며 오늘 CPBC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